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, 뉴스야 시간입니다. 일요일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자,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안철수는 돌아온 탕자로 하겠습니다. 예, 방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을 텐데 귀국 일성으로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내일 이제 광주로 간다고 해서 이제 호남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제 4년 전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죠. 네, 그 4년 전 총선 때 그 안 전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은 호남 28석 가운데 23석을 얻으면서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. 당시 국민의당 돌풍이 일 수 있었던 건 이른바 반문 정서 때문이었습니다.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인생까지 내걸면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.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인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. 네,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. 최근 문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역 지지율은 80%에 달합니다. 지금 보시는 건 이 12월 둘째 주 한국 갤럽 조사인데요. 이 호남 지역만 한정해서 차기 대선 주자 비호감도를 보면 이 안 전 대표의 비호감도는 황교안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. 소멸됐고 물론 일부는 있겠죠.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겁니다. 결국엔 호남 지역 의원들로서는 굳이 안 전 대표와 손을 잡을 필요가 없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. 네,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. 이 호남에 기반을 둔 대한신당 장정숙 수석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한번 보시죠. 장 대변인은 이 안 전 대표를 향해서 금회 환영이 아니다. 돌아온 탕자일 뿐이다.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백의종군하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. 이 대한신당 의원들은 4년 전 20대 총선 때 이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에서 함께했던 그러니까 옛 동지들인데 귀국 첫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. 네, 서 기자 분석대로라면 안 전 대표가 호남을 구심점으로 하는 이제 부활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렇다면 이 중도 실용 정당이라는 거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다 봐야 될까요? 네, 그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중도에 남아서 제3세력으로 부활을 모색하는 방안이 거론이 됩니다. 실제로 안 전 대표 측 인사는 지금의 선거제도라면 이 당장 신당을 창당해도 최소 10명 이상은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10명 이상이나? 네. 예. 근데 연동제가 도입이 되면서 안철수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. 10석이면 이제 21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구상인 것 같네요. 네. 그래서 가능한지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 약 5% 정도의 지지율만 얻어도 이 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여부에 따라서 비례의원 당선이 5명에서 또 9명까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. 직접 분석을 해봤군요. 네. 자, 그렇다면 보수 통합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황교안 대표는 이제 중도 보수를 다 아우르는 통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통합 대상이란 말이에요. 안철수 전 대표가. 네. 일단 그 안 전 대표는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다. 또 정치의 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보수 통합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오늘 들어오면서도 귀국 일성으로 실용적 중도 정당 창당하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도 그 합류 가능성을 좀 낮추는 부분이고요. 하지만 반대로 그 혁신이 우선이 되면 통합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보수 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았다. 또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. 예, 지금 안 전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근식 교수 지금 보수 통합 논의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안철수는 돌아온 탕자의 느낌표는 간철수는 이제 그만으로 했습니다. 이 간철수는 그 창당과 탈당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간만 본다는 비판조로 안 전 대표에게 붙어졌었던 그 오명이었는데요. 이번에도 안 전 대표 측근 역시 정확하게 안 전 대표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사실 몰라서 좀 답답해하는 측면이 조금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도 명확하게 어떤 정치적 소신을 밝히지 않는다면은 본인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. 자,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?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그 집 아들 전략 공천입니다. 예, 뭐 사진을 보니까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아들 석균 씨 이야기군요. 그 집 아들, 그러니까 그 석균 씨가 출간한 책 이름입니다. 아빠 찬스는 없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책 제목은 저렇습니다. 책 제목이 아들인데 아빠 찬스는 없다. 네. 어쨌든 뭐
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 정치권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석균 씨 공천 문제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. 공천을 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어떤 상황입니까? 맞습니다. 그 진중권 전 교수도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문희상 아들의 공천 여부다.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잠시 전략 지역으로 묶어놨지만 민주당이 슬쩍 해제하려 할 거다라면서 이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. 예. 자, 그럼 전략 지역으로 묶어 놨다.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거기는 이제 경선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전략 공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석균 씨를 전략 공천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꼭 그렇게만 또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.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지역구 13곳 그리고 사고 지역 2곳 등 모두 15곳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에 그 말씀하셨던 의정부 갑 지역도 포함이 된 건데요. 민주당은 다만 여기에 여지를 남겨뒀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게 그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결과 보고서인데요. 추가 결정 사항으로 경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. 그러니까 전략 공천도 할 수 있고 판단해서 전략 지역을 풀어서 경선을 할 수도 있다. 네. 그러니까 약간 여지를 남겨놓은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 만약 그 석균 씨를 전략 공천할 경우 가뜩이나 지역구 세습이라는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서 역풍이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. 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 측이 의정부 갑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. 차라리 경선을 하는 게 석균 씨 입장에서도 이 부담이 적을 거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전략 공천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박영선 장관 지역구 구로울, 서울 구로울 여기도 지금 문 대통령 복심인 윤건영 전 실장이 전략 공천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? 윤 전 실장은 지난주에도 그 구로을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. 이 박영선 장관의 비서관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. 윤 전 실장 본인은 이 구로을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만 이 당에서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강하게 요청할 경우에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좀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아직 지역구 못 정하셨죠? 네. 예, 험지라도 마다 않고 가시는 겁니까? 뭐 당연히 당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당원으로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전략 공천이라는 게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유리한 지역에 내보내는 도구로 쓰여야 하는 건데 이게 청와대 출신들이 가게 되면 유권자 보기에도 쇄신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. 이게 당의 고민이겠네요. 자,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. 네. 두 번째 물음표, 그 집 아들 전략 공천의 느낌표는 연줄 공천 탈랄라로 했습니다. 네, 대통령과의 인연, 그리고 국회의장과의 인연, 이런 연줄로 좋은 자리에 공천을 받게 되면 역풍이 더 거세질 거다.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.